투자 여러분들의 아침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공명정지의 주식 싹쓸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재입니다. 간밤에도 미증시가 또 상승 랠리를 이어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증시 정리부터 함께 해보도록 할까요? 이 장중한 때 엔비디아가 또 넘어서는 흐름을 나타냈었죠. 이 힘을 받아서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 또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다우와 S&P 500도 역시 상승 랠리를 이어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이 최고점을 갈아치우긴 했지만은 약보합세로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상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 줬습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월요일에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얹고서 상승세를 이어가 줬고요. 외국인의 동력에 이어서 코스피가 2667포인트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로써 코스피는 주봉상의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요, 아쉽게도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동력을 높여가면서 한때 870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아쉽게도 약보합세로 전환을 하면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 줬습니다. 자, 다음 주 우리가 이벤트를 앞두고서 또 기대감을 싣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우리 저 PBR주에 대한 전략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잠시 후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건데요.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먼저 접수해주세요. 02786-102 또는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지런히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 공명정지위원님과 함께 해야겠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한 주의 정리를 싹 해봐야 하는데 이번 주 또 주식 싹쓸이 종목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또 반도체 AI, 배터리에 집중하신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 주 정리 도와주시죠. 예, 제가 한 주 먼저 정리해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한 주는 좀 반도체 또 삼성전자가 이제 AGI 범용 인공지능에 이제 진출한다 얘기 나오면서 이 관련주들이 좀 시장을 좀 주도했죠. 무엇보다 이제 이 네페스 아크라든지 그 뭐 가온칩스, 코아시아, 그리고 필옵틱스까지도 이제 반도체가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좀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은 최대 주주 네페스가 이 주가가 급등할 때 좀 매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썩 과일권에서 좀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지금 솔직히 좀 버블이죠. 예전부터 이제 임원들이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기업이고 10만 원까지 가는 이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선반영돼 있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제 관심주였던 이제 코아시아 같은 경우 이제 바닥에서 또 뜨기 시작을 하죠. 이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아직 중장기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자사주 매입 단가가 7,000원대에서 들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가격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이제 엑시누스 오토보이 국내외 유일한 협력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아시아는 앞으로 이제 MPU 반도체를 만드는 디벡스라고 있죠.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랑 협업하고 있는 이 디벡스랑도 지금 사업을 협력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 미국의 암바렐라라든지 이제 일본의 완성차 업체도 뚫은 기업이죠. 그래서 코아시아 같은 기업들을 좀 바닥권에서 계속 유심히 저가 매수 관점에서 또 내려올 때는 보는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필옵틱스가 사실상 지난주 좀 어마어마한 또 재료들이 계속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이제 언론 기사 나오기 전에도 바닥에 있을 때 이제 10,000원대 이하가 자사주 매입 단가 이하에서 이제 포착을 좀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2의 한미 반도체가 될 만한 좀 이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이제 HBM 시대가 오면서 TSV 기술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부각됐다라고 하면 이제 유리관통 전극이라고 하죠. 이 TGV 기술이 앞으로 이제 글라스 패키징 기판에 핵심적인 기술을 이제 갖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가장 빠른 지금 이제 기술을 TGV 기술을 갖고 있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도 나온 만큼 자사주 매입, 소각 그리고 최대 배당. 그러니까 지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거의 이미 가동을 하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옵틱스는 아무래도 이번에 좀 더 주목받는 흐름이 아마 올해 내내 나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SKC 앱솔렉스 같은 경우가 이 글라스 기판 패키징 이쪽에 이제 이
엔비디아 쪽에 공급을 위해서 이미 뭐 초도 양산, 시제품 양산에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련 장비를 이미 또 공급을 한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뭐 이제 노광 장비라든지 드릴링 장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사업과 태양광, 그리고 자회사 2차 전지, 그리고 이 OLED 장비 같은 경우는요, 이 필옵틱스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갤럭시라든지 그리고 아이폰, 이 OLED 화면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 장비의, 이 회사의 장비를 거쳐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앞으로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필옵틱스는 찐사랑이다라고 좀 표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잘 지켜보시고 저가 매수 기회를 계속 잘 노려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두 번째로 이제 배터리주들이 선별적으로 강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일단 제가 설명드렸던 에코앤드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덕산테코피아, 뭐 엔캠 이런 기업들이 좀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엔캠은 너무 버블이죠. 에코앤드림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버블 영역까지다라고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덕산테코피아는 최대 주주가 3만 원대에서도 45억 가까이 지분을 장내 매수했던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덕산테코피아는 쉽게 죽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되지진 않아요. 거의 자사주 매입까지도 수십억 이미 또 들어왔던 기업 중에 하나고요. 뭐 한 살 딸한테 징역까지 이루어졌잖아요. 10,000원대 중후반대에서. 그래서 이 덕산테코피아는 10,000원대 중후반대가 바닥권이고 20,000원대 중후반대도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 기관들이 500억 가까이 들어온 단가이기 때문에 아마 20,000원대 중반 이하도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터리주들도 뭐 선별적으로 과열권에 있는 버블에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아직 중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픈 AI 쪽에서 소라라는 일단은 또 AI 기술을 공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 제가 리노스도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장중 상한가분까지 올라가고 이 4x4 같은 경우에도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 과일 종목 재지정 때문에 지금 숨고르기 국면에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판단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틀 연속 40% 이상 급등만 안 하게 되면 과일 종목 재지정 여부도 해제가 되죠. 아마 다음 주 초반에 증시 흐름이 좀 더 견조해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역시 재차 반등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젠백스 링크라든지 또 이런 기업들도 강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솔직히 젠백스 링크는 좀 불확실성이 있죠. 뭐 포니 AI 쪽이랑 뭐 사업을 협력한다 얘기 나면서 약간 이변성으로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주포들이 수급이 좀 들어온 기업들을 잘 보셔야지만이 바닥권에서 그래야지만이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4x4 같은 경우도 최대 주주 매수 단가 이하 있을 때가 기회였고 이 리노스 같은 경우는 지금 3,000원대에서 462억 들어서 최대 주주가 인수했던 기업이거든요.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이제 AI로 사명 변경이 이뤄질 예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주포 매집 단가 이하였죠. 충분히 리노스 같은 경우도 아직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배터리 쪽은 어차피 우리나라가 이 산업혁명 기간 속에서 꾸준하게 어차피 전 세계 1위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쪽 산업군들을 뭐 기업별로 프로그램 가동됐다라고 해서 뭐 금융주들도 또 맞춰거릴 수도 있는데 너무 이제 그거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회사 본질적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AI 반도체 쪽에 대해서 선별적인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좀 집중해서 봐야 하는지 이 시간을 통해 또 콕콕 짚어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전략 잘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는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지수의 향방까지 지금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던데요. 알려주세요. 예, 일단 이제 이번 한 주가 마무리되고 다음 주 기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죠.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뭐 저도 정부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대신 한 가지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분명히 지금 4월 달에 총선 전에 여기서 이제 섣불리 어설프게 발표를 했다가는 큰 코가 다치죠. 이미 우리나라가 지금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흐름도 아니긴 해요. 물론 제한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기업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코스피가 뭐 이제 막 버블 영역이 아니고 이제 차트로 봤을 때 720에서 이제 막 돌파를 시도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중장기 막 본격 상승 전환을 할까 말까 임박돼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실망 매물 나오면 쭉 급락하게 되면 돌파를 못하는 거고요. 역시 좋은 호재성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정부 발표가 이뤄지면 돌파하고 이제 지수는 3월달에 큰 걱정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역시 정치는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선거가 4월달에 있기 때문에
아마 3월 달 좀 더 강력한 정책이 또 발표되지 않을까. 아마 실망 매물이 확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급등하는 모양새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자동차 IT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현대차도 아직 극도로 너무 저평가돼 있고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차트를 봤을 땐 중장기 정별 밀집 국면 속에 있기 때문에 아마 악재보다는 호재 가능성이, 물론 발표되고 순간적으로 출렁거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역시 호재성 이제 발표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2분기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하락 장세로 전환되기보다는 조정을 받아가면서 상승 장세로 올해 3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 여기에 초점 맞추면서 저가 매수에 주력하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를 앞두고 우리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 지수의 향방도 궁금하실 것 같고요. 아마 이에 따라서 내 종목은 어떻게 움직일까, 대응 전략을 어떻게 챙겨봐야 할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지금 먼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접수해 주세요. 02786-102 또는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 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서둘러서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공명정지 위원님의 주식 싹쓸이 기법 가게로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예, 주식 싹쓸이 오늘도 아침부터 또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역시 721선 돌파는 사랑이다. 항상 대박은요, 여기서 터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부지기수,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일단 721선 돌파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잘 간추려내야 되겠죠. 무작정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 배터리, 대규모 시설 투자하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어마어마하게 시설 투자한다는 거는요, 그만큼 앞으로 매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거죠. 한 공장에서 제한된 제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여러 공장에서 막 찍어낸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매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죠. 주식 투자는 실적이 급증할 만한 거를 찾는 거지 테마가 형성될 거를 찾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돌파하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에이펙트가 있었죠. 이 에이펙트 같은 경우가 여기 723 부근, 특히 이 아래에서 이 라인대가 바닥권이었고요. 제가 2023년도 12월 달에 어렵다라는 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때 거기 바닥을 찾아냈고 이제 돌파를 했으니까 추가 급등이 나오죠. 그냥 가는 경우도 있는데 다시 돌파하고 또 지지권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 내려왔죠. 두 번째 급소가 여기서 찾아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면 예전하고 틀려요. 이때는 720에서 아래에서 완전히 정별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인 게 아니에요. 이 200일선과 100일선, 60일선이 맨 밑에서 바닥에서 깔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많이 이격을 좁혀놨죠. 이만큼 계속 벌어지다가 거의 많이 딱 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5일선, 10일선, 20일선 이 밑에서 역발되어 있다가 이 1월 달에는 여기 이제 720에서 위에 올라타긴 했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지금 장기 평선들이 밑에서 위로까지 좀 올라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721선 돌파 지지받고 가는 기업. 그때는 첫 돌파했던 시점이고, 그래서 앞으로 첫 돌파했던 여기 한 4,000원대 중반대죠. 4,000원대 후반대인가요? 이 라인대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본격 상승 전환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한번 여기서 돌파를 시도할까 하다가 미끄러졌잖아요. 그럼 1월 달에 왜 돌파를 못 했을까요? 돌파할까 하다가
지수가 급락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쭉 내려왔죠.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변곡점이라는 거죠. 과연 그러면 지수가 또 폭락 장세가 나타나서 여기까지 다시 내려오느냐?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이제는 그때는 호재성 공시가 안 나왔어요. 지금은 호재성 공시가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 인도 정부의 파격적인 약 보조금 70% 가까이를 받고 그리고 인도 정부 쪽에 지원을 받고 글로벌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했던 100여 명의 전문가들과 합작법인을 세워서요. 인도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진출을 목표로 1,500억 시설 투자가 들어가거든요. 이미 이 기업은 작년도에 이미 재작년인가요? 800억 가까이 이제 AT스미콘의 패키징 테스트 사업부로 인수하면서 삼성전자 쪽의 진천 공장의 공급을 목표로, 그러니까 진천 공장에서 삼성전자의 공급을 목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설 투자에 진행했던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총 생산 캐파 규모가 이제 풀가동했을 때 약 4,500억 정도라는 계산이 나왔었어요. 이제 회사 관계자를 통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죠. 안성 공장, 진천 공장, 그리고 또 하나 역시 또 하나 공장이 하나 더 있죠. 총 3개가 있는데요. 그만큼 4,500억 규모는 두산 테스나를 능가하는 규모거든요. 꽤 큰 규모예요. 그런데 삼성과 SK하이닉스 양쪽에 다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메모리, 메모리를 다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업은 시설 투자 목적으로 한국과 인도 시장을 공략한다.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 같아요. 최대 주주가 이미 지분 투자를 다 해놓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삼자 배정 유상증자, 자사주 매입, 무상증자 다 해놨던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긍정적인 수급과 시설 투자의 대규모 그리고 특히 인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차트가 중장기 이제 정별 밀집 국면 초기이기 때문에 다 주포가 4,000원대 이상에서 들어왔거든요. 장애 매수, 삼자 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자사주 매입 30억까지 다 4,000원대 중후반대 여기서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매력이 있다. 이제 MACD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중장기 본격 상승 전환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시설 투자 1,500억도 듣고 나서 게임이 이제 끝났구나. 이제 방향은 결정된 거다. 제2의 두산 테스나를 향해서 중장기적으로 달려가자. 바닥에서 아직 기회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벌써 70% 가까이 상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내용들보다도 뿌듯한 게 바닥을 찾았다는 게 뿌듯한 것 같아요. 벌써 70% 상승 돌파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에코앤드림을 설명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도 1,800억 시설 투자를 하는 부분을 보고 그리고 임원들이 지분 확대하는 부분을 보고 접근했는데 720원 돌파, 초돌파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고점을 뚫어버리니까 본격적으로 랠리가 나오잖아요. 720원 돌파는 사랑이다. 초돌파하고 다시 내려오고 다시 터닝할 때 그때가 기회죠. 대량 거래 고점을 뚫어버리니까.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펙트 같은 경우도 720원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라인대를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돌파 임박돼 있죠. 돌파하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에코앤드림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여기서 720선 부근 돌파, 그다음에 지지받고 다시 대량 거래 고점을 뚫어버리니까 날아가는 기염을 더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항상 밀집 국면에서 720선 돌파, 첫 돌파했던 고점을 뚫어버릴 때 그러니까 다음 주에 좀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에이펙트가. 이거 뚫어버리면 날아갈 수 있잖아요. 에코앤드림도 벌써 170%, 140% 가까이 상승 돌파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량 거래 고점 돌파가 할 때가 중요하다. 에이펙트도 4,000원대 후반대가 사상 최대 거래량 고점 돌파, 임박되어 있는 국면 속에서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이 됐거든요. 반도체 배터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주식 싹쓸이 벌써 상승률이 피롭틱스 같은 경우도 상한가 상승률, 코아시아도 20% 이상 올라온 것 같고요. 네오센 같은 경우는 270%, 리너스도 상한가 상승률, 샘시에네스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1,200억 시설 투자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AI 반도체 그리고 이 이미지 센서, HBM용 첨단 패키징 제품을 양산 들어가겠다. 누구를 영입했죠? 삼성전자의 패키징 쪽에 센터장, 총괄 센터장을 영입을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샘시에네스도 예사롭지 않아요. 그 영임이 작년도 5월 달에
대규모 시설 투자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12,000원대에서 잡아드렸던 거고, 이 YIK도 마찬가지죠. 70% 상승, 뭐 가온그룹도 30%. 반도체 재고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한 것 같아요. 가온그룹도. 그래서 올해부터 AI 서비스 로봇을 KT에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이게 나온 거고요. 이 4x4도 이미 지금 이 시설 투자를 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AI 쪽의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만큼 M&A를 한 두세 건 정도 진출을 했어요. M&A 한다.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거잖아요. 시설 투자한 거나 똑같은 역시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텔레칩스도 마찬가지예요. 수백억 들어서 이미 사옥을 이전하면서 시설 투자를 확장했죠. 어떻게 됐죠? 실적 폭증하면서 이미 대표사가 바닥에서 다 매집 들어왔었죠. 그리고 메커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업들은 이제 팹리스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시설 투자를 하진 않지만 삼성전자 쪽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앞으로 이 핌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서 1월 달에 어마어마한 지금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제가 깜빡 잊고 1월 월간 베스트 상패를 못 들고 왔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 이제 1분기 얼마 안 남았는데요. 최고의 바닥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주식은 명심하세요. 초전도체, 뭐 바이오, 헬스케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제가 뭐 강요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확률적인 게임에서 바이오 쪽은 임상 성공하는 경우가 좀 드물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 초전도체나 헬스케어는 이게 뭐 초전도체는 아직 실체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부분이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의사들이 이제 파업하다 보니까 좀 이제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저는 그렇게 썩 그런 부분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역시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앞으로 미래를 짊어질 역시 IT와 반도체 AI 쪽과 배터리 쪽 이런 쪽을 좀 투자의 관점에서 잘 보시는 게 현명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메시지 주셔도 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순차적으로 문자함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자 고민. 끝자리 번호 4707님의 고민 풀어보겠습니다. DB하이텍입니다. 이 종목의 매수 가격 7만 원 두고 계시고요. 비중 20%인데 전망 궁금해 하십니다. DB하이텍이 지난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었던 종목 전략입니다. 8만 원대까지 뚫고 올라가기도 했었던 DB하이텍인데요. 그 이후로는 쭉 내림세를 걸으면서 쉬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언제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공명정지위원님, DB하이텍 풀어주세요. 예, 이 DB하이텍 같은 경우는요. 무엇보다 이제 반도체 쪽이잖아요. 일단 실적 대비 분명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투자자들에게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만 원이면 너무 비싸게 사신 것 같아요. 제가 주식 싹쓸이 기법대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23년도 3월 달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721선 막 돌파하면서 밀집 국면에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721선 첫 돌파했던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을 뚫을 때 잘 보셔야 된다. 어떻게 됐죠? 뚫어버리니까 랠리가 나오네요. 상승 랠리가. 그런데 이번에는 돌파를 했어요. 2023년도 11월 달에. 다시 재돌파를 했긴 했는데 그 라인대를 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급락이 나오네요. 예. 쭉 밑으로. 그래서 항상 주식은 기법대로 해야 되는데 7만 원대에 샀다는 건 예전에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에 더 갈 것 같아서 추격 매수를 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2023년도 3월 달 정도에 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돼요. 그때 막 7만 원대까지 이제 막 올라갔을 때 막 더 갈 것 같거든요. 그 유혹을 뿌리쳐야 될 것 같아요.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건데 더 갈 거를 찾는 게 아닌데, 예, 물론 이 기업이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더 가지 않을까 싶어서 7만 원대 추격은 좀 했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일단 반도체 업종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추격 매도를 업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47,000원대, 46,000원대 이 후반대가 일단 단기 강력한 지지권 같거든요. 이 라인대가 이탈되면 뭐 경계했다가 다시 한번 이제 회복될 때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61,000원대가 단기 저항권. 여기서 만약에 다시 7만 원까지 간다. 운 좋게. 그러면 일단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반도체는요. 결국에는 꽝 대신 닭을 공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꽝은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메모리 쪽에 독보적인 SK하이닉스. 앞으로 파운드리 쪽이랑 설계, 뭐 메모리, 뭐 이런 쪽을 이제 팹리스 다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이 두 회사가 역시 중심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720선 부근 잘 기억을 하시고 꽝 대신 꽝 대신 닭을 잡지는 마시고 꽝을 조금 더 노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DB하이텍의 가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47,000원, 46,000원의 지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면서 여기에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면 61,000원 단기 저항권 말씀을 해주셨고요. 7만 원까지 말씀을 해주셨네요. 가격대 잘 기억해 두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DB하이텍 풀어봤고요. 저희 이번에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주 아이비 투자. 아주 IB 투자요? 시청자님 궁금하신 종목이 어떤 종목이세요? 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을 저희가 알아봐 드릴까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롯데손해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손해보험의 매수 가격과 비중도 함께 알려주세요. 3,375원에 20% 정도 됩니다. 네, 3,375원 매수 가격 가지고 계시고요. 비중은 20% 두고 계신 상황이네요. 롯데손해보험 지금 보니까요. 지난주 화요일엔 상한가도 기록했던 종목이에요. 혹시 우리 시청자님 상한가 보셨어요? 아니, 잘 못 봤어요. 네, 못 보셨어요? 그럼 그 이후에 매수를 하신 걸까요? 예, 예. 예, 예. 며칠 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자, 이제부터 중요해질 텐데 다음 주 월요일에 중요한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공명정지위원님과 함께 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연결해 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분. 예.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일단 수고하십니다. 제가 자세히 좀 분석을 좀 더 해드리고 싶은데, 예. 솔직히 제 관심주는 아니다 보니까 약간 생소한 측면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예. 보험주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왜 안 좋았냐? 요즘에 건강보험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보험을 그렇게 많이 들 필요까지는 저는 그렇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실적은 급증해요. 작년도 실적 보니까 특히 3분기에 막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롯데손해보험이 좀 이제 부채는 많긴 하지만 대기업 쪽에 이제 자회사잖아요. 롯데그룹에. 예, 예, 그러니까 뭐 부채가 많다라고 해도 이 기업이 뭐 잘못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대비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데 좀 어떤 부분이 좀 아쉽냐? 그러니까 투자자분은 지금 주식을 산 거예요. 좋은 주식을 때를 사야 되는데 뭐 나쁜 주식 같지는 않지만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럼 지금 주식 삭스 기법대로 한번 제가 풀어드릴게요.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지금 투자자분은 더 갈 거를 찾은 거예요. 바닥을 찾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닥을 찾으려고 했으면 2023년도 9월 달쯤에 밀집 국면에서 721선 부근에서 막 첫 상한가를 들어갈 때 그럴 때 공략을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런 격언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바닥에서 첫 상한가는 따라잡아라. 그럴 때 했으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721선 부근에서 쭉 또 급등을 했다가 이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 부근이죠. 이 부분을 상한가를 또 치고 돌파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더 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갖고 또 접근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돌파를 하다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또 내려오면 다시 뭐 또 전저점까지 내려가면 2,300원대가 박스권 하단 부분이에요. 거기까지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서 확 죽기보다는 만약에 다음 주부터 지수가 살아나면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 발표가 나오면서 좀 더 보험주들이 주목받을지도 모르거든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재차 반등 가능성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21선이 중요한 지지권이에요. 2,800원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21선 하락과 함께 21선 이탈과 함께 2,300원대까지 뭐 추가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여기서 지지받고 우선 해보게 되면 다시 정고점까지 한번 또 반등을 노려보는 거죠. 3,600원대. 거기가 단계 또 저항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좀 박스권 매매에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투자자분이 지금 721선 부근 주식 싹쓸이 기법대로 해서 1,800원대, 저 720선 이 빨간색 라인선 근접하네? 여기서 기회를 노렸다. 그러면 3,600원대까지 올라갔다. 100%를 먹잖아요. 예. 그래서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어떤 주식이 갑자기 바닥 대비 한 100% 올라왔는데 막 더 갈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손을 끊고 반대로 또 바닥에 있는 기업들을 노리는 게 뭐 현명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냥 기준이 그래요. 여기서 100% 올라간 다음에 더 날아갈 것 같아도 바닥은 지났네. 좀 아쉽다. 그래 다른 기업에 또 바닥이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자꾸 찾아가면서 접근하면 일단은 크게 먹지는 또 못할 수는 있어도 바닥에서 접근하면은요 일단 크게 깨질 염려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바닥을 찾아가시면서 이 박스권 매매를 좀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가격대 잘 적어 두셨어요? 예, 2,300원이랑 2,800원 그리고 3,600원 요가 세 가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적어 두셨다가 대응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롯데손해보험 저희 함께 풀어봤고요. 저희 계속해서 고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가스공사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문자함에 있는 종목이고요. 끝자리 번호 7828님이 고민하고 계시네요. 이분의 매수 가격이 31,700원이고 비중 20%입니다. 와,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고민 정지위원님, 지금 어떻게 할까요? 예, 한국가스공사 이제까지 계속 못 가다가 이제 바닥치고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제 에너지 업종이죠. 이제는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가 일단 무엇보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바닥에서 막 20개월 이평선 돌파하려고 하죠. 그리고 MACD가 이제 막 골든크로스 상승 화살표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투자 심리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토캐스틱 지표도 이제 50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까지 주목을 못 받다가 이제 막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720선 아래에서 이제 막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는 모습은 차트를 봤을 때는 이런 기업을 보셔야 돼요, 원래. 그러니까 뭐 이런 기업을 좀 강추해드리기보다는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바닥에서 저 3만 원대 중반대 720선 돌파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갖고 밑에서 거래량이 터질 때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까지 한국가스공사는 실적이 악화되면서 못 가다가 예전에 2021년도 사상 최대 거래량 터지고 나서 그 고점 뚫지 못하니까 쭉 미끄러진 거죠. 이제는 상승 가능성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접근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서 이전 저점 부근이 26,000원대 부근이죠. 중장기는 26,000원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단기 저항권 33,000원대 뚫어버리게 되면 중장기는 저 위에 한 4만원대 중반대까지 목표치를 잡고 접근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26,000원 지지권 체크하시고요. 33,000원 그 다음에는 4만원까지 욕심을 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 저희가 함께 풀어가 봤고요. 자, 이번에는 종목에 대해서 주식 싹쓸이 방법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대단한 종목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보통 반도체 AI에 집중하면서 공략주를 많이 세워주셨는데요. 리노스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난 목요일에도 또 대단한 시세를 펼치면서 고점을 높여가는 모양새였습니다. 폴라리스 AI로 사명 변경하는 거를 집중해서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예. 리노스 이야기 해주시죠. 예, 폴라리스 AI로 이제 사명이 변경될 것 같은데요. 일단 리노스 같은 경우가 벌써 최고가 기준 26%까지 올라왔는데 안 끝난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왜 안 끝났느냐? 최대 주주가 3,000원대에서 지금 462억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어요. 한번 급등이 나오고 거래량이 안 터졌거든요. 5일선도 깨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조정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폴라리스 AR로 사명 변경되는 리노스는 월봉 차트를 봐도 이제 사상 최대 거래량 고점을 이번 달부터 초돌파했죠. 그리고 MACD가 첫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아직 투자 심리가 과일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리노스를 만약에 제가 작년도 폴라리스 오피스 1000원대 후반대에서 발굴했던 것처럼 721선 부근 막 돌파할 때 1000원대에서 좀 봤으면 어땠을까? 721선은 사랑이다. 오늘 제가 기법 강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아, 그때 사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뒤늦게 사랑을 해서 좀 뒤늦게 만나서 좀 아쉽다. 아,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좀 더 일찍 이 기업과 결혼을 했을지도 모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리노스 같은 경우도 1200원대 그때가 바닥권이었고요. 지금 1800원대는 아직 상투 신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장기는 좀 더 추가적인 반등을 열어두시고 조정 시에는 부담이 없어요. 또 저가 매수기에는 충분히 계속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내려오면 저가 매수 또 노려보는 거고요. 올라가면 그냥 또 추가 상승 기대하는 거죠. 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매도 뭐 이런 거를 특히 매도를 논할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조정 시만 저가 매수기에는 논할 아직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전략이었습니다. 아직 매도를 논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 조정 시에 저가 매수는 가능하겠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리노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는 팩트가 중요합니다. 전략 A팩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함께 볼까요? 이 A팩트 같은 경우는요. 오늘도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차트 이제 쳐다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매각이 될 기업이거든요. 매각 될 때까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매각될 때까지 지켜보자. A팩트. 여러분들 팩트가 중요하니까요.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필옵틱스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정말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기도 하죠. 2월 5일의 전략인데 벌써 35%의 상승률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함께 볼게요. 예, 이 기업도 역시 720에서는 사랑이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제가 이 종목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반도체 패키징 분야 쪽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바닥에 있을 때 좀 묻어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한미 반도체를 10,000원대에서 딱 발굴을 하고 보고, 자사주 매입했는데 분명히 갈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못했었어요. 좀 뒤늦게 했죠. 제가 한 5만원대에서 최대주가 대량 매집이 이루어진 만큼.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 TSV, TC본도 장비도 굉장히 지금 아직도 HBM 시대에 그냥 핫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글라스 기판 시대가 올해 이후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올지 모르거든요. 올해부터 SKC 앱솔릭스, 내년도부터 인텔이 본격적으로 진입이 될지 몰라요. 예전에 2027년도 때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었는데 인텔 CEO가 얼마 전에 언론 이제 보도를 통해서 딱 어떤 거를 들고 나왔죠? 유리기판을 딱 들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속도가 빨라질지 몰라요. AI 반도체 시대가 생각보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오다 보니까 유리기판, 글라스 기판 쪽을 도입할 시점이 좀 더 지금 빠르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미 SKC 앱솔릭스에 이 글라스 기판, 패키징, TGV 쪽에 절단 장비를 공급을 한 것 같아요. 이미 시제품 양산.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대량 양산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반향을 일으킬지도 모르거든요. 한미 반도체도 그랬어요. 이 TSV, TC본드 장비를 본격적으로 공급하면서 반향을 일으키면서 지금 10,000원짜리가 8, 9만원까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필옵틱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1선 부근, 10,000원대 부근이 역시 그 이하가 721선 부근 진짜 사랑이죠. 그런데 이 기업은 그냥 사랑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찐사랑. 그리고 첫사랑보다는 역시 앞으로 죽을 때까지 볼 찐사랑이 아닐까. 그래서 이 필옵틱스, 첫사랑은 한미반도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찐사랑이 이제 필옵틱스다. 앞으로 끝까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밀집 국면에서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조정심한 저가 매수 기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공명정지 위원님의 찐사랑은 필옵틱스였네요. 자, 이번에는 4x4 보도록 하겠습니다. 4x4도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었습니다. 119%의 상승률 저희 챙겨봤었는데 이 종목이 다시 또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4x4는 이제 많이 올라와서 여기서 뭐 매수다 뭐 이런 부분, 뭐 강력 매수다 뭐 이런 부분보다도 일단 보유주 관리에 잘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식은 항상 첫 5일선 회복할 때 매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11월 1일 날 첫 매수 시점을 포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1월 초반에 두 번째 매수 기회를 또 포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월 초반에 다시 5일선 회복될 때 대표이사가 13,000원대에서 장내 추가 매수했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매수로 포착해드린 것 같고요. 지금은 단기 11선에서 지지받고 올라오기 때문에 다음 주 5일선 회복되면 재차 2만 19,000원대 후반대 돌파에 초점 맞추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중기는 14,600원대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역시 지금은 아직 상투신호 안 나왔어요. 대표이사, 부사장, 사내이사, 장내 매수 들어오고 아직 수급 이탈이 없거든요. 박진영 씨도 수급 이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는 이번 달 20개월 이평선 초돌파가 이뤄지면서 사상 최대 거래량 15,000원대에서 시현됐죠. 그 고점을 이번 달 초돌파하고 있는 만큼 다음 달 운이 좋으면 시세 분출 국면 도전될지 모르거든요. 제가 제2의 루닛으로 한번 꼽아드렸던 만큼 앞으로 AI의 반도체, 이 회사의 픽셀 솔루션이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오픈 AI 쪽이랑 필요사 AI 쪽이랑 3월 달에 이제 테스트에 들어가면서 역시 지금 이 필요사 AI 워버이 칩이 GPU를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기 때문에 필요사 AI랑 같은 한 몸으로 이제 하드웨어 패키지 형태로 AI 반도체에 탑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료가 작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아직 수급 이탈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달 시세 분출 기대도 된다고 하니까요. 4x4 여러분들 주가 추이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 좀 더 집중해서 들어봐야겠습니다. 새로운 공략주 공개되는 시간이고요.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볼게요. 이 배터리 장비주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물론 이제 지금 전기차 업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이 필 에너지가요. 이 삼성 SI가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만큼 4680 원통형 배터리의 독보적인 수혜주예요. 일단 무엇보다 필옵틱스가 이 필에너지의 주식을 최대 배당을 했거든요. 필에너지의 주식을 줬다? 이 주가가 갈 것 같아서 주지 않았을까요? 바닥에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기업은요,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 쪽에 역시 장비도 이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아마 올해부터가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지면서 한 1, 2년 뒤에는 매출 그룹 합산 1조 원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필에너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투자 전략은 온라인 방송에서 9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략이 공개가 됐습니다. 가격 전략은 잠시 후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필에너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종목 전략일까요? 퓨릿을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퓨릿 같은 경우는 제가 완벽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시설 투자를 이번에 대규모로 진행을 하죠. 3공장 착공 들어가서 이제 3공장까지 증설을 하고 있고요. 이 지금 비메모리, 메모리, 이 반도체 산업 전반에 이 회사에 신너가 생산이 들어가거든요. 국내 유일해요. 그런데 EUV 포토레지스 원료로 쓰이는 역시 이제 이 제품을 지금 듀폰사 쪽에 공급을 확정지었어요. 지금 EUV 쪽에 듀폰사가 우리나라 대규모 투자 들어가거든요. 거기 인텔도 뚫었죠. 인텔을 뚫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인텔이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파운드리 시설을 대규모로 지금 증설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양사 이미 독보적인 또 수혜주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시설 투자, 거기에다가 2차 전지 지금 이 전액 첨가제, 양극재기 쪽에 유기용매, 바인더 유기용매 제품을 지금 두 가지를 또 국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배터리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적도 굉장히 좀 견조하게, 업황이 안 좋을 때도 실적이 계속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하고 크게 상관없이 실적이 나오고 있는 구조. 거기 최대 주주, 2대 주주 합해서 지분율이 70%대를 육박한다. 나쁜 게 뭐가 있습니까? 차트도 바닥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투자 전략은 온라인 방송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요. 잠시 후 이 방송 끝나고 열리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퓨릿까지 두 번째 종목 전략 공개됐고요. 다음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FST가 좀 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FST가요. 이제까지 EUV 펠리클 증설을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작년도 하반기부터 EUV 펠리클 증설 얘기가 나왔어요. 올해 10월 달에 이제 시설 투자가 끝나요. 그런데 이 교환사채 발행을 투자가 이 150억 가까이가 들어왔죠. 지금 교환사채 발행에 25,000원대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싼 가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자율도 0%예요. 그러니까 25,000원대 이상에서 기관들은 앞으로 이제 행사를 하려고 들어온 건데 지금 이 FST 같은 경우는 EUV 펠리클과 EUV 장비 쪽 두 가지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산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EUV 펠리클 같은 경우는 하나당 제품 하나당 수천만 원에서 1억 가까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비싸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굉장히 또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죠.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국내 유일해요. 장비, 부품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FST 같은 경우는 증설하고 기관 세력 들어오고 최대주가 또 지분 늘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된 거예요. 교환사채 물량을 60억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EUV 펠리클은 분명히 도입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미 투과율은 확보를 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2월 달부터 EUV 장비를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것 같기 때문에 FST도 자세한 투자 전략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9시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FST에 대한 전략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전략도 공개되고 있는데 다음 종목 전략도 바로 만나보죠. 예, 이 FST 같은 경우 잠깐 제가 말씀 못 드렸었는데 430억 삼성전자 쪽에 지분 투자도 유치한 기업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믿을 만한 부분 같고요. 네 번째로 설명드릴 기업은 넥스트 칩. 넥스트 칩 같은 경우도 최대 주주가 약 지금 90억의 시비 발행을 한 부분을 물량을 그냥 인수했어요. 대부분 이례적인 거예요. 1년 뒤에 시비 취득을 갖고 오는 경우는 있는데 발행하고 나서 바로 그 90억 물량을 바로 그냥 취득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굉장히 자신감의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누르모픽칩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데 NCM 모회사가 누르모픽칩 개발 과제를 끝낸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물적 분할하면서 넥스트 칩으로 이미 다 이관을 해서 개발을 끝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채까지가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누르모픽칩 수혜주는 이 넥스트 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투자 전략은 제가 오전 9시에 방송에서 온라인 방송 설명드릴 테니까요. 그때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넥스트 칩까지 또 종목 전략 받아봤습니다. 어느덧 저희 마지막 전략 공개될 시간입니다. 마지막은 뭐가 중요할까요? 역시 에이펙트인 것 같습니다. 에이펙트가 제가 지난주 인도 지역 쪽에 시설 투자 1,500억 근데 인도 정부 쪽에서 이 70% 가까이 지원을 받는다는 부분을 보고 이제 뭐 거저 먹겠구나. 이거 예사롭지 않다. 예전에 두산 테스나가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하면서 그 3, 4천 원짜리가 6만 원까지 가는 기업을 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전철을 좀 밟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쪽에 차량용 반도체 메모리 쪽에 또 테스트 패키징 쪽, 비메모리 패키징 테스트 쪽 이쪽을 지금 진천 공장을 인수하면서 담당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내년도가 훨씬 더 기대가 돼요.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열리고 그리고 특히 인도 지역 쪽에 지금 착공하는 게 준공이 될 예정이거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계속 저가 매수기만 잘 노리시면 아마 제 또 인생 주식 지금 방송 커리어에 최고의 또 성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닥에서 저랑 같이 잘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전략 역시 팩트가 중요한 것 같네요. A팩트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종목들 소개가 되었는데 가격 전략이 중요하겠죠.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합니다. 잠시 후 이 방송 끝나고 공명정지위원님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죠? 예, 제가 제2의 에코풀에 도전하겠습니다. 에코앤드림이 벌써 한 100%대 중후반대까지 올라갔거든요. 역시 주식은 열심히 바닥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하는 얘기 있죠. 저는 월드 클래스는 아니고요. 월드 클래스가 되기 위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좀 더 열심히 하면서 올해는 바닥을 진짜 찐바닥을 열심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드 클래스에 도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월드 클래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잠시 후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보시고요. 첫 번째 링크 따라 홈페이지 오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 버튼 클릭하시면 공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월드 클래스, 대상의 클래스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자, 주식 싹쓸이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고요. 같이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